토끼야, 용왕님 건강이 안 좋단 말이야. 간 좀 줘, 어? 제발.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지금 지방간에 간 수치 장난 아니야. 이거 먹으면 용왕님 더 아플걸? 너 혼나 너? 난 몰라. 아, 난 토끼가 맨날 풀만 먹으면서 간이 왜 안? 너 간 수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안 되겠다. 야, 클럽 가자. 안 되겠어. 야, 이 나이 무슨 클럽은? 야, 내가 아유 좀 그렇지. 아, 따라오면 안다니까. 빨리 와. 너 건강해져야지. 우리 용왕님도 살지. 빨리 따라와. 빨리. 아, 클럽? 아, 씨, 나 토끼 좀 한번 해야 되네. 그렇지.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아니 김입니다. 우후!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입니다. 벌써부터 뜨끔하시는 분들 많죠. 술 좀 먹고 과로 좀 했다는 분들이 걱정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인데요. 이 간에 대해 낱낱이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감테라피 기린학교 대표이자 한약사이신 이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간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간의 역할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의 영양분들을 대사하는 과정을 다 간에서 감당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혈장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또 해독과 살균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네. 간에서 모두 해독하고요. 네. 한방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을 저장하고 또 순환하는 역할을 간에서 담당하는데 특히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 일단 독소를 해소하는 데 있고 감정 조절까지 한다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렇다면 간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간이 나빠지는 증상은 피곤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저희가 간이 어디 있는지 혹시 김소연 씨 아세요? 간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간의 네. 위치가 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뒤쪽 이렇게 아닌가요? 간은 오른쪽 갈비뼈를 만져보셨을 때 이 네. 안쪽에 묵직하게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군요. 예.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눌러셨을 때 이쪽이 좀 부어 있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좀 이렇게 팽만한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여기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간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만성적으로 되면 뭐 복수가 차오른다든지 또 이제 간에서 이제 그 쓸개즙에서 분비되는 색소들이 소장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황달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피곤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통증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간이 안 좋았을 때 눈이 좀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한방의학은 이제 자연과 사람을 둘로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음양이라고 했을 때 좀 움직이는 것을 양으로 보고 정지되어 있는 것을 음으로 보는데 우리 오장 중에서 이제 이 양에 해당이 되는 장부 중에 간이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눈과 뭐 귀, 코, 입 중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입하고 눈은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움직이는 눈을 이제 간과 연관이 된 이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이 안 좋으면 이제 눈에 그 병증이 나타나는데요. 네. 가령 뭐 시력이 좀 갑자기 떨어졌든지 아침에 기상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네. 뭔가가 이렇게 이물질이 보인다든지 또렷하게 안 보이고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눈이 갑자기 충혈됐다든지 뭐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하는 거는 간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피부 여기 여드름 때도 간이 좀 안 좋았다고 이쪽에 그렇죠. 여드름 나면 간이 안 좋던데 눈도 저 사실 약간 안구 건조증도 있고 네. 침침할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현 씨께서 빨리 술을 끊으셔야 된다는 몸의 신호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군요.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좀 뭐 저뿐이 아니라 좀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그렇죠. 지방간이 좀 있다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보통 간 수치 검사를 하면 5가지 지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AST나 ALT는 이제 간에 있는 세포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혈액 안으로 많이 이제 용출이 되면은 간세포 손상이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ALT나 또는 뭐 감마 GT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간 세포 내에 있는 쓸개관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런 효소인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쓸개즙이 얼마나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빌리루빈 수치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5가지 수치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건 결국은 간 세포가 어느 정도 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지방이 많이 껴서 지쳐 있다든지 이런 수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의 전체 무게의 한 5% 정도가 네.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걸 네. 지방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기름진 걸 많이 드시는다든지 또 알코올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에 축적이 되는 경우에도 네. 이렇게 지방간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간 또 이 수치가 높게 나가는 게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좀 낮추거나 좀 이렇게 좀 지방간을 좀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기름기를 쩍 빼야겠죠. 기름기를 뺀다. 그럼 기름진 음식을 좀 자제하고 술을 자제하는. 네, 간에서 이제 네. 지방간이나 아니면 간 수치를 올라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코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전혀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뭐 가령 뭐 너무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음식이나 너무 단 거를 많이 드신다든지 그래서 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네. 이 포도당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중성지방의 형태로 또 몸에 쌓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방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간에 축적이 돼서 지방에 이렇게 간이 이제 지방간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알코올 섭취와 지방 섭취를 제한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간이 제가 이제 아까 감정 조절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굉장히 부어요. 우리가 뭐 간대이가 부었다 뭐 네. 이러잖아요. 막 예. 덤빌 때 이렇게 네, 하면 그렇죠. 애가 간이 부었다 그렇죠. 이렇게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그렇죠. 행동을 굉장히 한 스트레스 거군요. 받아서 앞뒤 네.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자제를 하셔야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간을 좀 나쁘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술과 또 그냥, 쌀밥 같은 예, 정제 탄수화물,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진 네, 음식들, 음식, 스트레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네. 아마 그 식생활이 많이 어그러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폭식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바깥에서 외식을 하실 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천연 재료들보다 뭐 첨가물로 들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이 굉장히 혹사를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집밥을 챙겨 드시고 네. 가능하면 이제 자연의 재료로 구성된 그런 식단을 즐겨 드시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약간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금주해야 되겠고 금주가 좀 힘들다면 절주라도 여러분들 그렇죠. 절주라도 예. 해주시고 음식 잘 골라서 자연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피곤시 피로동에 사는 60대 주부 윤걱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피곤해해서 걱정이에요.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등산도 잘 가던 양반이 요즘은 겨울이라 그런지 꼼짝을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약속이 있으면 또 나가서 술을 그렇게 막 마시고 오고 아우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게다가 요즘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노안이겠거니 그냥 넘겼는데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침침해진다.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거 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시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 40대가 안 됐는데도 간 걱정이 되거든요. 60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관리를 많이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것은 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네. 재생과 소멸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노화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간이 지치면 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산화, 즉 이제 녹쓰는 것을 좀 멈추게 하는 것들을 네.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간의 재생을 돕는 것들이 결국 이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식품들이나 그런 네. 활동들이겠죠. 그렇군요. 식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또
푸드 테라피 한번 가보죠. 네. 간에 좋은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냐면 네. 간이라고 하는 게 지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방, 예, 예. 제가 아까 지방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이 대사가 안 되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지방을 수용성 분자로 바꿔주는 네. 그런 식품들을 드셔야지만 이제 간에서 디톡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의 디톡스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예, 음식이요? 그래서 많이 조리된 음식보다는 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견과류라든지 씨앗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고요. 네. 또 저희가 주식으로 드시는 쌀을 네. 흰 쌀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흰 밀가루로 된 빵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걸 좀 통곡식으로 바꾸셔야겠죠. 뭐 현미식으로 바꾸신다든지 빵을 드실 때 통밀빵을 드신다든지 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식품으로는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잘 즐겨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늘. 네. 예, 마늘을 드시면은 또 이런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늘을 좀 많이 먹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 간 디톡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간 디톡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의 디톡스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독소가 쩔어 있는 우리 간을 쉬게 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독소를 배출시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들이 다 간을 디톡스 시키기 위한 레시피들인데요. 네. 생각해 보면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저도 아침마다 갈아 네. 먹으려면 막 준비도 해야죠. 또 씻어야죠. 이거 네. 한 잔 먹자고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집집마다 그 식초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식초는 네, 저도 이제- 음식 별게 없는데 식초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양조 식초 말고요, 천연 식초. 천연 예, 식초. 천연 식초. 뭐 감식초라든지 사과 식초를 네. 우리 밥숟가락으로 한 네. 스푼에다가 그다음에 꿀. 꿀. 예, 꿀을 이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요 정도 비율을 물 한 250ml, 50ml 정도의 그 미지근한 물에 한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일부러 재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예,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섞으세요. 네. 예, 그래서 기상 후에 네. 그거를 이렇게 한 잔 드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오장 중에서 간은 5가지 맛 중에서 신맛이 들어가서 간에 이렇게 경화가 됐거나 간에 네. 지방이 있을 때 그 신맛이 그것들을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이제 식초와 꿀로 그것들을 해독을 시켜주시면 네. 하루가 굉장히 상쾌한 컨디션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아침뿐만 아니라 네.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점심에도 네. 또 저녁에도 드셔도 좋습니다. 식초와 꿀이 네, 네. 간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네, 네.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내가 이거 한 잔 먹었으니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점심부터 또 네. 막 이제 해방의 나라로 그렇죠. 가셔서 인스턴트 즐기시고 저녁에 음주와 또 네.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활 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디톡스 주스를 드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자연식으로 이제 점심과 저녁을 드시고 또 운동을 병행하시고 네.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뜨끔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식초랑 꿀이랑 뭐 딱 먹고 저녁에는 딱 놀아야지 했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일단은 도움을 주지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고 중요한 게 저도 그렇지만 도전을 해요. 디톡스 하자 하는데 오래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간이 딱 어느 정도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없나요? 이렇게 어떤 뭐 어느 정도 한 3개월 하면 좋아진다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1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디톡스 기간을 갖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네. 한 3일에서 네. 일주일 정도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디톡스 기간을 가지시면 이제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적혈구가 재생되는 기간 한 100일 정도를 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3개월 정도를 네. 뭐 매일은 실천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네. 한 3개월에서 100일 정도를 내가 조금 마음을 먹고 네. 식단을 좀 바꾸고 운동을 해서 네. 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변화가 와. 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3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정확한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3개월 정도를 그쵸, 꾸준히 예. 그렇다면 뭐 한 일주일하고 잠깐 쉬었다 뭐 일주일 이렇게 해서 3개월 1년 채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그렇군요. 것은 네. 이제 내가 그것이 숙제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면 왜 저희가 피곤하면 잠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몸에서 어떤 독소가 쌓이면 지금쯤 이제 디톡스를 해야 돼. 이런 신호가 띠띠띠띠 옵니다. 네. 그럴 때 바로 디톡스 식단으로 전환을 하시고 네. 생활도 좀 이제 술 드실 약술 조금 이제 그렇죠.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네. 생활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간의 일단 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술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술을 좀 먹고 싶지 않은 날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약속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뭐 다음날 또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간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간아 미안하다 하면서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음식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숙취에 좋은 음식은 이제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예,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해독을 좀 빨리 시켜줄 수 있고 알코올을 분해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식초를 좀 타셔서 아까 음. 말씀드린 그런 주스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고요. 과일로는 뭐 단감이라든지 네. 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알코올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배즙을 좀 한 잔 마신다든지. 배즙. 근데 이제 한방차 중에서 저희가 요즘 한참 제철인 귤을 말려서 귤. 이제 귤 껍질이 네.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 귤 껍질이 숙취 해소용의 처방에 분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귤 껍질 요즘 이제 드시고 나서 알뜰하게 요긴하게 말리셨다가 이제 술 드시고 오시면 그 다음날 귤피차 한 잔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뭐 일단 음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또 다른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네.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 스트레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사실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나는 간이 계속 안 좋을까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속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술도 잘 안 먹고 네. 나름대로 음식도 잘 먹는데 왜 간 검사를 받아보면 간 수치가 높게 나올까? 네. 네, 물론 이제 간 수치가 높게 안 나와도 간이 굉장히 상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감정 조절과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힐링 방법들을 평소에 집에서 좀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 뭐 이렇게 아로마 이렇게 향초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명상을 하신다든지 뭐 요가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뭐 간단하게 집에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아로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아로마 테라피가 뭐 전문가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로마 오일 한 병 정도만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 발향을 시켜서 네.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분위기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구체적으로는 레몬 향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레몬 향이요? 레몬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상큼한 향 자체가 이렇게 간을 그 신맛도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큼한 향 자체가 뭔가 피로를 이렇게 좀 풀어주고 릴렉스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아로마 오일 중에서 라벤더 오일이 있어요. 라벤더. 네, 라벤더 오일은 신경을 이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발향을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옷깃에 네.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네. 천연 오일들은 이렇게 착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향을 은은하게 맡으시면 또 릴렉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향초 같은 게 켜놓고 그리고 음악을 좀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거든요. 네. 음악 테라피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간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지방이 많이 꼈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긴장이 되면은 저희 근육이 뭉쳐요.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기상하셨거나 또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막 어깨 뻐근하시고 여기가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그 뒷목 느낌이 막 잡죠. 예, 다 간이 이제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무로 된 악기들이 있으면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좋아요. 나무로 된 악기 드럼을 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마라카스처럼 좀 작게 흔드는 그런 악기들은 한 오후에 굉장히 뒷목 뻐근하고 나른할 때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네.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뭐 네. 그 비발디 사계 중에 봄의 악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뜻하게 살살살살 네. 올라가는 듯한 그런 운율로 된 악기들은 좀 피곤에 지쳐 있거나 뭉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사실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좋은 향기 맡으면서 밤에 저녁에 은은한 조명 켜놓고 이런 거 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화가 좀 덜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머리로는 온갖 걱정을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향기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시다든지 음악에 집중을 하신다든지 네. 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놓는 거 네. 예, 그게 필요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간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꼭 이것만은 지켜달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에 있어서 쉼표를 좀 찍는 습관을 가져보시라고 얘기하고 쉼표요? 싶어요. 네. 대부분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성격이 좀 완벽주의자라거나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거나 네. 내가 아니면 지구가 무너질 것 같다거나 저네요, 이런 저.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모든 걸 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감정 표현은 또 바깥으로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뭐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좀 쉼표 한 번씩 찍어주고 네. 그 쉼표가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차, 네.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는 이렇게 좀 햇살을 이렇게 쬐다든지 네. 하늘을 한번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간 때문에 지치고 고민이신 분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들 잘 기억하시고 꾸준히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켜나가신다면은 정말 오랫동안 청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이 킴의 오늘의 픽! 오늘은 간에 좋은 간편한 체조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올려서 귀에 붙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기울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시선은 정면을 이렇게 고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게 옆구리 운동이죠. 네, 귀 붙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간 쪽에 있는 경락이 자극이 돼서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쭉 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 자, 이렇게 옆구리 운동. 쪽 근육들을 네.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네.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옆구리 운동을 하루에 10회씩 10세트를 해주시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